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해하게 되면 반도체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웨이퍼 프로세스, 옥시데이션, 리소그래피까지 볼 건데요. 전체적인 그 반도체의 제조 공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제조 공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간략하게 만든 거지 이 안에 공정들 더 세세한 공정들은 훨씬 더 많겠죠. 네, 이러한 공정들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순서 웨이퍼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웨이퍼라는 것이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인데요. 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곳이라는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인곳이라는 것은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용액으로 만들어서 이 용액을 굳혀가면서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인곳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한 인곳을 만드는 공정의 이름이 초크랄스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요 기둥을 하나 만드는데 한 3, 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요것을 녹이기 위한 온도도 뭐 1400도씨 이상. 네. 그리고 이 돌아가는 RPM이 한 10 rpm 그리고 분당 한 0.8에서 0.35mm를 잡아당기면서 이제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시키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실리콘 그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리콘 기둥을 앞뒤를 잘라내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앞뒤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앞뒤를 잘라내고 그래서 크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둥근 요 실리콘 기둥을 그라인딩해서 표면을 이렇게 연마하게 되는데요. 이 연마할 때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인치의 웨이퍼 또는 큰 인치의 웨이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면을 플레이팅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이렇게 너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노치는 이 웨이퍼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요 그 인곳, 인곳을 하나씩 하나씩 얇게 써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둥근 소세지 있잖아요. 길고 둥근 소세지를 갖다가 칼로 그러니까 싹싹 잘라내듯이 이 다이아몬드 톱으로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소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엣지를 라운딩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그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그란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엣지를 라운딩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싱입니다. 폴리싱은 이 웨이퍼가 굉장히 얇거든요. 이 얇은 웨이퍼에 대한 평탄도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평탄도 작업이 잘 되어야 그 이후의 작업들도 잘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건축을 할 때 우리가 그 밑바닥을 땅을 아주 고르게 이제 고르고 난 다음에 아주 두꺼운 시멘트를 이렇게 깔게 되잖아요. 그때 평탄화 작업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어디는 낮고 어디는 높으면 건물이 똑바르게 못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반도체 공정도 이 모든 이후의 공정들이 잘 올라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매끄러운 평탄도를 갖는 바닥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연마제로 이 랩핑 아주 그 얇게 쫙 닦아내는 거죠. 부드럽게 닦아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케미칼로 이 에칭을 해서 마지막 예,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곳에서 잘라낸 웨이퍼를 이제 폴리싱을 해서 갈아내는 거죠. 폴리싱을 해서 처음에 이 잘라낸 그 슬라이스한 웨이퍼에 대한 데미지 된 리전이 한 3mm 정도. 여기서 1mm라는 것은 25.4 마이크로미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마하는 폴리싱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엣지 라운딩, 랩핑 슬라이스, 에칭 슬라이스, 폴리시드 슬라이스 쭉 가면서 이 아주 이 거칠었던 표면이 점점 부드럽고 평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폴리싱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옥시데이션인데요. 음, 이 바로 생산한 웨이퍼를 이제 베어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베어 웨이퍼 위에다가도 옥시데이션을 깔기도 하고, 그리고 이각 반도체 공정마다 옥시데이션을 깔게 되는데요. 이 옥시데이션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심필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심필름 공정은 나중에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뭔가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옥시데이션을 는 이유는 우선은 이 아주 깨끗한 웨이퍼에서 공정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 오염 물질에 대해서 오염 물질의 웨이퍼가 오염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차후에 각 공정마다 공정과 공정 사이 공정과 공정 사이에 이 물질들이 서로 맞닿아서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어떤 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인슐레이터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옥시데이션을 할 때 이 서멀 옥시데이션의 온도가 800도에서 1200도 사이에서 공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데이션도 이제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드라이 옥시데이션 그리고 웻 옥시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드라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에 O2를 싸서 SiO2 산화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얇은 두께의 산화막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도 아주 방어막을 잘 형성하고 그 다음에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조 공정이 좀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웻, 즉 물로 한다는 얘기죠. 이 웻 공정으로 통해서 실리콘에다가 2H2O, 이게 중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SiO2 산화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는 두꺼운 산화막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에 쓰이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소그라피입니다. 리소그라피를 이해하시려면 사진 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쓰던 그런 이론을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렸었을 때 이 그 어떠한 필름, 어떠한 뭐 까만 그 어떤 유리나 아니면은 필름에다가 까맣게 뭐 크레용이나 어떤 펜을 색칠하고 나서 밑에다가 이 인화지 같은 거를 넣고 햇빛을 쬐게 되면은 어떠한 형상이 배겨나는 걸 보시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현상하는 현상인 그 인화 현상하는 현상인데요. 이 원리와 동일하게 이 어떠한 마스크가 이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에다가 어떠한 형상을 그려놓고 걔를 위에서 빛을 쪼이게 되면 그 빛과 반응하는 어떠한 화학물질을 이 웨이퍼에다가 발라놓게 되면 햇빛이 쪼이는 곳이 현상돼서 드러나든가, 아니면 햇빛이 쪼인 곳이 현상되지 않고 남고 쪼이지 않는 곳이 현상이 돼서 튀어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물질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진 찍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리소그라피 공정에서는 요 마스크라고 하는 필름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라는 것과 어, 이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햇빛을 쪼이는 이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CAD를 통해서 요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요즘에 우리가 보통 뭐 나노 공정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작은 단위를 만들어내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요 CAD를 통해서 그려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외선을 쉴딩하는 패턴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 유리 위에 그려 넣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석영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포토 레지스트인데요. 이 포토 레지스트 하면은 왠지 그 좀 귀에 익숙하시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불매 운동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음, 나쁜 놈들. 네, 이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현상핵은 아니고 어, 현상핵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피 햇빛 어떤 특정한 햇빛을 그 이빔을 어떠한 거를 쪼였을 때 쪼인 곳과 쪼이지 않은 곳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즉 감광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광물질, 빛을 받아서 어떠한 화학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면에 다 깔고 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마스크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어떠한 빔을 쫙 쏘게 되면은 빛을 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이 포토레지스트가 빛과 반응을 해서 어떠한 부분은 드러나고 어떠한 부분은 남고 해서 공정이 계속 차곡차곡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는 이 시크니스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만큼 두껍게 해놓고선 빛을 조금 쏘이면 조금만 날아갈 거고 얘를 갖다가 얇게 해놓고서는 조금만 쏘면 다 날아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두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다시피 유니포미티도 중요하죠. 어느 곳에는 포토레스트가 두껍게 쌓여 있고 어느 곳은 얇게 쌓여 있고 그러면은 똑같이 빛을 쐬면 날아가는 양이 다르겠죠. 이러면은 공정이 다 페일이 납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해야 되죠. 빛을 쬐이는 이 빛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는 물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포토리스트도 포지티브 타입이 있고 네거티브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쬐이는 곳이 이 반응에서 날아가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빛을 쬐이지 않고 쬐이는 곳이 남아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머큐리 램프 쪽에서 이제 수은등이 이렇게 빛을 쬐게 되면 아, 중간에 이제 컬리미네이팅 렌즈가 그러니까 결국 초점을 잡아주는 렌즈예요. 이 초점을 잡아주는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아래로 직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포토 마스크 유리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토 마스크 요 바로 밑에 있는 이게 패턴입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패턴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 패턴들을 언니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수은등에 의해서 빛이 막히면은 여기가 안 쪼일 거고 뚫리는 곳은 어, 내려올 거고 이렇게 해서 빛이 쪼이고 안 쪼이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빛이 쪼이는 쪽은 남아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빛이 쪼인 쪽이 날아갔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디벨로퍼 했었을 때죠. 이제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똑같이 평평하게 포토레이스가 깔려 있었는데 이게 익스포즈 이렇게 표면에 빛에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디벨롭트 현상을 하면은 이렇게 빛이 쪼인 쪽이 날아가는 것을 포지티브 그리고 빛이 쪼인 쪽이 남아 있는 것을 네거티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찍듯이 하나씩 현상하고 익스포즈하고 현상하고 또 깔고 또 익스포즈하고 디벨롭먼트하고 깔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정을 거쳐서 한 단, 한 단, 2단, 3단, 5단, 6단 막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서 어,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3번 리소그래피까지 공정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